자, 웹 프로그래밍 응용 5주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상품 후기 사이트 지난번까지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한 가지 더 이 부트스트랩 적용하는 게 좀 디자인이 워낙 좀 좋지 않아서 부트스트랩을 좀 적용하는 것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끝나고 나서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내드릴 텐데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그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평 사이트 부트스트랩 적용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상품 후기 등록 사이트를 개발을 완료했고, 그 사이트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뭐 좀 디자인 적용하는 부분들이 너무 볼품없이 마무리가 되어서 그거 하나 정도는 지금 좀 점검하고 좀 보완하고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일단 뭐 우리가 디자인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면 직접 CSS와 뭐 HTML을 이용해서 전반적인 디자인들을 다 다듬을 수 있겠지만 그런 능력은 우리한테는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쉬운 방법이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부트스트랩 같은 템플릿을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트스트랩 템플릿을 이용해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적용하는 것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요 페이지 메모장에 들어있는 요 소스 코드는 우리 교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재를 지금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나름대로 새로운 커리큘럼에 따라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쉽게 배우는 JSP 웹 프로그래밍 이 교재의 첫 번째 나오는 거의 welcome.jsp 그 소스 코드예요. 그 소스 코드에서 부트스트랩을 적용하는 예제의 코드입니다. 이거 뭐 이 코드를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한빛 출판사, 한빛 미디어 출판사의 한빛 아카데미에 들어가셔서 이 소스 코드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시니까 다운로드 받으시고 거기서 welcome.jsp 파일을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구조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에 요 부트스트랩을 링크시키고 부트스트랩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외부 원격지에 있는 부트스트랩 파일을 CSS 파일을 지금 사용하겠다라는 명시를 지금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네브라고 해서 어떤 큰 내비게이션 바를 하나 붙이고 그 다음 웰컴 사인을 하나 내고 그 다음에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H3가 들어간 부분이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는 웰컴 정도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웰컴 정도는 필요 없겠고 웰컴까지 해볼까요? 네, 웰컴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이 부분에 우리가 넣어야 할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여기에 지금 우리가 목록을 표시하겠다라고 하면 바로 요 부분에 목록이 표시되는 기능 코드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처음에 HTML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는 원래 HTML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카피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H3부터 본문을 제외하고요. 됐죠? 이해하셨죠? 컨트롤 C 하고 복사를 해서 우리 소스 코드인 plist.jsp에 가서요. 자, 원래 있었던 코드들은 다 필요하겠죠? 자, 보십시오. 자, 바디까지는 다 필요하고 바디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우리는 그냥 out.print 라인으로 그냥 목록을 찍어버렸잖아요. 찍기 전에 어떤 폼을 좀 만들려면 이 부분에 아까 지금 방금 복사해 온 것을 붙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서부터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까 H3 해서 텍스트가 출력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쭉 흘러가서 본문이 출력이 되고 난 뒤에 맨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바디 마무리되는 직전의 코드에서 아까 방금 보셨던 요 부분 바디는 원래 있으니까요. 여기가 마지막 부분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본문이라고 삼았던 부분이 여기까지이고 끝나는 부분이 여기니까 이 부분을 복사해서 끝에 붙여놔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원래 있었던 본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아래로 감싼 기능 결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감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반영될지 한번 실행을 시켜 볼까요? 이거 왜 워닝이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일단 문제가 되는 건 타이틀이 두 번 들어갔군요. 복사를 두 번 했네요. 다시 하죠. 이제 바디에 들어갈 부분이 아니라 바디도 두 번 들어갔네요. 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바디가 아니라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요것에 대한 워닝은, 자, 링크는 헤드 영역에 들어가야 되니까 요 헤드 안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야, 여기까지 정리되면 된 것 같네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다시 지금 복사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복사를 쭉 해오고 요 링크 부분이 바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하고 요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plist.jsp를 run 해서 실행을 시켜 보죠. 네, 그러면 지금 아까 볼품없이 나왔던 요 부분이 지금 웰컴 투 웹 쇼핑몰이라고 하는 근사한 어떤 그림처럼 약간 상용화된 그런 뭐 페이지급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까에 비해서는 훨씬 더 깔끔한 형태의 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전히 볼품없는 페이지가 나오니까 요것도 좀 손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카피했었던 독 타입부터 여기까지 쭉 복사하죠. 네, 독 타입부터 여기까지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ad.jsp에 가서 독 타입부터 바디 영역 부분을 지우고 그 대신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그 부분을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부분도 있잖아요. 끝에 부분, 요 부분도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복사하고 read.jsp의 마지막 하단 부분에 붙여 넣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네, 다시 정리가 다 됐으니까 plist부터 다시 런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하나 클릭해 볼까요? 네, 이렇게 웰컴 투 웹 쇼핑몰 나오고 아주 근사하게 잘 나오죠. 뭔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대충 뭔가 이런 스타일대로 진행해 나가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자, 여기 보면 목록 보기로 돌아가기가 없는데요. 홈이라고 하는 게 이왕 있으니까 홈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welcome.jsp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걸 고쳐야 되겠죠. welcome.jsp가 아니라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welcome.jsp 부분으로 링크를 걸었는데 welcome.jsp가 아니라 우리는 제일 첫 화면이 뭐죠? 첫 화면이 plist.jsp잖아요. plist.jsp 이렇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걸 하나 고치니까 요것만 고칠 게 아니라 plist.jsp에 원래 있었던 페이지에서도 웰컴이 아니고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얘도 요것도요. 그죠? plist에서 이 부분도 고쳐야 됩니다. 물론 plist가 plist를 부른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웰컴으로 잘못된 404 페이지로 이동하면 안 되잖아요. 요걸 또 고쳐줘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다행히 두 개의 페이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망정이지 한 10개, 20개 페이지로 되어 있으면 요 welcome.jsp를 plist.jsp를 고치느라고 전부 10개의 페이지를 다 돌아다녔어야 했을 거잖아요. 요것도 좀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네, 해결하는 방법은 요 부분부터 요 부분까지죠. 그리고 하단에 요 부분부터 요 부분까지를 외부 파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파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JSP 파일 하나 추가하는데요. JSP일 필요는 없는데 일단 JSP로 하죠. 위에 쪽이니까 top.jsp라고 하겠습니다. top.jsp 이렇게 추가를 하나 하고 top.jsp에는 plist에 지금 방금 봤던 이 바디의 내부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을 잘라서 top.jsp로 대치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이해하셨죠? 다음에 웹 컨텐츠도 하나 새로 파일 하나 만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밑에 쪽이니까 bottom이라고 하겠습니다. bottom도 마찬가지로 plist의 하단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요거를 삭제하고 여기까지네요. div까지 이렇게 삭제하고
요거를 bottom.jsp에다가 붙여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plist.jsp와 read.jsp 부분에 우리가 반영했었던 요 코드 부분을 지금 탑과 바텀을 인크루드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갖고 와야 되잖아요. 인크루드 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번 소개해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이번엔 소스코드 레벨에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 소개해 드리죠. 자, 이렇게 하고 골뱅이 include 그 다음 파일은 top.jsp 이렇게 붙입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는 top.jsp가 아니고 이번에는 bottom.jsp 이렇게 붙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plist에 top.jsp를 여기다 붙이고 bottom.jsp를 여기다 붙여라 이렇게요. 그 다음 read도 마찬가지로 이제 쉬워집니다. 자, 이 부분을 지우고 또 밑에 부분도 원상복귀로 지우고 여기를 plist에 top.jsp를 복사했던 부분을 복사해서 read.jsp에 이 부분에 붙여놓고, 그죠? 여기도 하단에 top.jsp가 아니라 bottom.jsp로 대치하고, 네, 됐습니까? 여기도 bottom.jsp로 대치하고, 요 상단은 top.jsp로 대치하고, plist와 똑같이 여기도 top.jsp, 요 밑에는 bottom.jsp 이렇게 달고요. top.jsp는 방금 우리가 잘라왔던 그 부분, bottom.jsp는 밑에 부분 이렇게 파일을 따로따로 독립해서 만들고 그 부분에 붙여넣겠다 이런 전략이죠. 자, 그럼 plist.jsp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반영돼서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게 보이고요. 요걸 클릭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웰컴 사인이 잘 나오면서 나오는 게 보입니다. 글자를 한번 바꿔볼까요? top.jsp에 있는 글자를 웰컴 투 쇼핑몰, 웹 쇼핑몰 말고요. 한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한번 그냥 어서 오세요로 바꿔보죠. 네, UTF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리로드 해보면 이 한글이 깨졌네요. 한글이 깨지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아까 파일 자체가 이 파일이 UTF-8이 아닌가 봅니다. 네, 그 부분 나중에 해결하도록 하죠. 지금 한글 문제는 어쨌든 나중에 통괄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한 글씨는 아시면 어쨌든 여기에 다른 글자를 대체하는 것 이게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깨졌죠? 예, 같은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부트스트랩을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어떤 여러가지 기능들도 부트스트랩을 조금씩만 더 가미해서 추가한다면 얼마든지 더 세련된 형태의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과제는 이겁니다. 자, 자신이 아이디어를 하나씩 발굴해 보시고요. 아이디어란 내가 어떤 웹사이트를 개발하겠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하나씩 도출해 보시고, 그 도출된 아이디어를 스케치해 보는 것이 이번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바로 그 아이디어대로 구현을 해서 완성해서 그 소스 코드까지 가져와라 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차분히 하나씩 해결해 가도록 하고, 지금은 단지 이게 여러분들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마시고 개발이 과연 가능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전에 그냥 서비스가 이런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해 라고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도출해 보시고 그냥 그림을 그려 보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처음 이 상품평 사이트를 개발할 때 그렸던 스케치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청하는 스케치의 숙제 내지는 과제는 바로 이런 그림을 지칭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단지 두 개의 페이지로 구성된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거 말고 어쨌든 이것이 조금 더 확장된다면 어떤 아이디어들은 두 개의 페이지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잖아요. 여러 가지 페이지로 구성이 된다면 굳이 뭐 파워포인트 반드시 한 장으로 모든 걸 완성해야 된다 그런 어떤 것은 아니고 여러 장을 걸쳐서라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스케치를 해서 대충 어떤 방식으로 클릭하면 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보자 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결과를 우리가 지금 우리 구현한 것들 지금 2주 차에 걸쳐서 상품평을 다는 사이트를 개발해서 완료가 되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설계했던 요 방식의 그림과 지금 현재 결과물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예, 제가 보기엔 매우 비슷하게 잘 구현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스케치 자체가 예쁘게 스케치가 안 되어 있어서 여전히 디자인 측면에서는 완성도가 높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목표의식은 이 정도 어떤 기본적 기능들을 구현하는 것까지가 목표였다면 아마 대충 뭐 이 정도까지는 개발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상품평에서 별점 평균이 보여지는 것까지 구현을 했고, 상품명을 클릭하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상품에 대한 정보와 밑에 상품평 목록이 보이고, 하단에는 상품평을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달려있는 형태로 지금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이 스케치를 한번 그려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스케치와 더불어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계속 우리가 봐왔던 그림 중에 일부죠. 중간 그림인데요. 자, 이게 지금 방금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그 스케치를 그렸던 그림과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얘는 뭘 그려놓은 거냐면 어떻게 링크가 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전체 흐름 그림들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데, 이건 2단계로 저희가 이제 해야 할 숙제입니다. 과제이고, 지금 1단계 과제는 어디까지요?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스케치하는 것까지가 1단계 과제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것에 대한 스케치를 해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첫 번째 제일 처음 개발했었던 게시판 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스케치 흐름도 이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 겸비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게시판은 특별히 스케치를 하진 않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목록 보이기 페이지에 그림 같은 걸 클릭하면 어디 글 읽기로 가서 각각의 페이지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그림들은 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 워낙 많이 사용했던 것이고, 우리가 게시판 서비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림까지 스케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상품평처럼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사이트들을 우리가 개발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림을 스케치를 그려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건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로그인을 처리하는 어떤 회원제 게시판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지금 우리가 구현을 쭉 해오고 있었죠. 게시판, 회원제 게시판, 상품평 달기 사이트, 이렇게 세 가지 구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과제는 스케치,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스케치까지 해봐라 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그 스케치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그냥 뜬금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림을 그려봐라 라고 하면 되게 당혹스러워 할 테니까, 한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간단한 예를 한번 만들어 보죠. 뭐 이런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만약 등교가 됐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학교 출석한 학생들을 과 사무실에서 전부 모니터링해서 누가 출석했는지 한번 관리를 해라, 이런 어떤 요구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 물론 가정입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학교에 출석하는 학생들은 과 사무실을 경유해서 본인이 학교에 등교했다는 사실을 말해야 한다. 자, 그럼 과 사무실에 있는 조교는 굉장히 이거 바쁘겠죠. 이 일들을 종이에 수작업으로 작업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조금 뭐 어쨌든 뭐 효율이 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웹사이트로, 웹 서비스로 개발을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가정을 한번 해본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스케치 해보겠다, 이걸 한번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구현해 보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스케치 할 것인지 상상을 좀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첫 화면부터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할 것 같긴 한데요.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생들이 오는 일종의 출석부와도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사이트 서비스인데요. 맨 처음 무작정 어쨌든 학생들 이름이 나오고 출석을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언제 어느 날짜에 해당하는 출석인지 등교부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그 설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맨 처음 하는 일은 이와 같은 일일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첫 화면을 구성을 했는데요. 생성된 등교부 목록에서 지금 모든 날짜에 대해서가 아니라 뭐 주말에는 우리가 생성하지 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그 2020년 5월 1일 가정 해서 이렇게 그 지금까지 생성된 등교부 목록이 세 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새로운 날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5월 8일이라고 가정해 보죠. 5월 8일 날 이제 새로운 등교부 목록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달력 같은 생긴 어떤 컨트롤에서 지금 날짜는 맞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5월 8일 한 하루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 등교부 생성 버튼을 누르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시 초기 페이지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5월 8일 0명이라고 되어 있는 요 상황이, 요 링크가, 요 하나의 그 레코드가 이제 생성되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 그 처음에 등교부 목록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른 링크들도 마찬가지로 클릭해 보면 예를 들면 뭐 89명이 등교한 5월 1일에 날짜를 클릭하면 이 날짜에 해당하는 89명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화면으로 또 가야 되겠죠. 이름이 쭉 나오고 그 이름 옆에는 89명에 대한 정보들이 쭉 보일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해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또 2020년 5월 8일 0명으로 지금 하나 초기화 된 그 값을 클릭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등교생 처리 화면으로 이동하는 그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등교생 처리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등교생 처리 화면도 뭐 그렇게 복잡한 구조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우리가 그 교과목의 출석부 형태의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단지 어쨌든 등교했는지 안 했는지만 검사하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기록하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학생들 목록이 쭉 나와야 되겠죠. 그죠? 학생 목록이 나오고 뭐그 가운데는 학번이 하나 빠졌네요. 학번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학번도 나오고 학년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대충 디자인을 해봤어요. 이름 목록이 나오고 이름 목록 옆에는 이 학생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미등교인지 등교인지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 쭉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등교 처리하는 버튼이 하나씩 있다라고 가정하겠어요. 이렇게 등교 버튼을 누르면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오면서 미등교 상태가 등교 상태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 요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좀 빠져 있는데요. 여기 이제 좀 우리가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 아까 학번 얘기도 나왔었죠. 학번도 출력이 됐으면 좋겠고,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는 하나가 더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느냐면 처리 날짜, 등록 날짜, 등교 시간이 하나가 빠졌네요. 등교 시간을 여기 표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등교 시간이 미등교인 상태는 물론 비어 있을 테지만 등교인 학생들은 예를 들면 2020년 뭐 날짜와 시간이 이렇게 표시가 되면 좋겠죠. 그죠? 네. 그래야지 이 학생이 언제 등교했는지, 어느 시간대에 등교했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날짜는 바로 이 등교라고 하는 버튼을 누른 그 상황이 되겠죠.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이 시스템 누가 쓰는 겁니까? 예, 과 사무실에서 과 사무원이, 조교가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학번과 이름을 얘기하면 그 학번과 이름을 얘기한 것을 듣고 등교 버튼을 누르면 그 레코드가 저장이 됨으로써 어쨌든 전체 우리 과에 2020년 5월 8일 날 몇 명의 학생이 등교했는지, 언제 등교했는지 라고 하는 정보들이 저장되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대충 뭐 어렵진 않죠. 두 개의 페이지로 다 구성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뭐 더 복잡한 기능들이 더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나 뭐 나중에는 뭐 통계 정보들을 보여주거나 이런 정보들을 관리하는 전체적인 어떤 페이지가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뭐 단순하게 이 정도로 가능할 것 같아요. 뭐 문제는 이제 학생을 등록하는 과정들이 뭐 있으면 좋겠는데, 학생 등록에 대한 페이지는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학생 등록까지 다 만들어 놓는 것까지도 해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한번 거기까지도 도전해 보시고, 그림을 그리려면 완벽하게 그림을 한번 완성해서 전체적인 그림의 구조, 사이트의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